네. 내부자 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최순실 노트 따라잡기 미션을 마치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유럽에서 뉴스공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을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늘을 찌르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무더운 날씨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좋은 여름 하십시오. 좋은 여름 하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멘트면 좋은 여름 하십시오. 네. 자, 두 분 다 해외에 나갔다가 오셔가지고, 예, 저희가 간만에 해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님은 여기저기 이제 유럽 5개국에 방문하셔서 최순실 일가 재산을 추적한다고 막 동네방네 얘기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어제 JTBC에 나와가지고 홀라당 배신을 하고 말이죠. 아니, 김어준 공장장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김어준 공장장.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말이죠.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원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배반이라고 하지만 또 전문 용어로 몸값 올리기라고. 몸값 올리기. 거의 어제 밤에 홀라당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님하고 막 인터뷰하고 막 거기서 사랑받으시려고. 읽혔어요, 그게? 그런데 네. 거기서도 본인 입으로 그 내용을 다 적나라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곧 있을 취재한 결과가 JTBS 프로그램 홍보까지 스포트라이트에서. 왜냐하면 제가 스포트라이트 그 이럴 팀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루 전에 그 몇몇 우리 그 탐사 보도가 있죠. 각 언론사마다 했는데 예. 스포트라이트만 하루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가겠다고 해서 몇몇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탐사보도팀에 우리 가니까 같이 취재에 가겠냐. 네, 왜냐하면 했는데 거기만 따라갔다.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은 이건 하나의 그 역사적인 이거는 그 자료 흔적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의원님이 또 TV 나오고 싶으셨겠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있고요.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 그 팀이 아주 결정적인 거 이번 8박 9일 동안에 정말 대박거리 결정적인 거를 스포트라이트 팀이 찾아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가서 근데 이번에 간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결정적인 거를 결정적인 한방을 의원님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 팀이 그렇죠. 같이 취재하다가 우연히 딱 발견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좋지만 그런데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다음 주 목요일 날 9시 반에 해요, 밤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있는데 단지 홍보까지. 이번에 중요한 사실은요. 네. 최순실 감옥에 있지만은 네. 구치소죠. 최순실의 아직은. 독일 은닉재산 조력자와 그 조직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을 잘 원활하게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재산 처분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갔더니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을 처음에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과 시스템은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여전히 잘 돌아가고. 특히 아마도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하셔서 잘 돌아가는구나. 그럼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스포트라이트에서 영상으로 소개가 될 것이고요. 특히 제가 JTBC 홍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동행을 해줘서 고맙죠.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저들의 내부 제보인데요. 정유라만 있으면 된다. 정유라만 감옥 안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럼요. 그 이야기는 정유라에게 창구 열쇠를 넘겼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안 물어보셨고 그렇게 짐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 내부자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정유라 씨만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 큰 숲을 봐야 되는데요. 최태민이 관리했던 재산. 박정희, 박근혜 그쪽의 재산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최순실에서 정유라로 지금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있다. 이번에
파악을 한 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짐작이 아니라 그 짐작을 확인시켜주는 내부자. 내부자의 이야기. 이번에 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번째 갔지만은 근데 그 내부자들 최순실을 도와줬던 특히 교포들 중에서 파독 강부 출신들 예.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트라이트 보시고 또 특히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이런 걸 해요. 의원님 여기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아니 교통방송에서 이 서점가에 화제가 있는 베스트셀러들만 골라서 북콘서트를 따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교통방송 상암동 공개홀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작가가 이렇게 써줬어요. 불멸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에 북콘서트 열린다는 홍보를 꼭 해주시라. 의원님 홍보를 현재 그만하시고요. 8세 찍힌 불멸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콘서트. 제지를 해도 끝까지 특히 휴가 가지 못한 분들 많이 의원님 마이크 내립니다. 그만하시고요. 선착순 100명이니까 서둘러 달라는 작가의 지금 이 글을 제가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아무튼 선착순 100명이고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90명까지 찬 모양입니다. TV. 오늘 여기 나와서 그러면 그 독일에 가서 취재하신 다른 유럽국가 5개국 가서 취재하신 내용은 오늘 밝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이제 없어진 게요. 어제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재산 추적 전단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하고 안홍구 청장이 발견해낸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를 실제 수사하고 있다고. 네. 한 건 하신 거예요, 큰 건. 그 5번째 다음 달 갈까 말까 했는데 아마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수사는 결국은 의원님하고 안홍구 청장하고 또 꼽사리로 주진우 기자가 같이 가가지고 실제 처음 단서를 잡아낸 거잖아요. 아니 저희들 그 단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거의 이 돈 세탁의 흐름이라든지 조력자들의 그 조직 시스템을 거의 다 파악했는데 이거를 이제 수사팀에 전해드리면 되고요. 특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직 의원, 기자, 그다음에 전직 국세청장 네. 세 분이 자비로 가가지고 노승일도 있고요. 네. 노승일 그렇죠. 노승일 씨도 서운해하죠. 그래서 자비로 가가지고 밝혀낸 일단의 단서들을 이제 드디어 공기관에서 네. 공기관의 수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에는 네. 스위스에서 교포들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다 알겠는데요. 몇 분들이 스위스 현지 은행의 뱅커들이세요. 그래서 유니온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내부 구조를 네. 어떻게 이 돈 세탁 계좌가 이루어지는 거 비밀 계좌의 시스템을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교민 모임을 만들어서 아마 도와주겠다 앞으로. 예, 노다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조직을 이제 검찰에 다 연결. 다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 풀어놓을 건 없고요. 스포트라이트 보시고 다음 주 북콘서트 오시면 됩니다. 북콘서트는 다음 주 목요일 2시입니다. 자, 그럼 의원님은 이제 그만 가만히 계세요. 이제 저희가 2주를 기다려서 뭐 새로운 보따리 들고 온나 했더니 스포트라이트를 보라고 자꾸. 자,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사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예. 예를 들어서 유석춘 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위원들도 그렇고 본인은 이제 극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뭐랄까요 친일본적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뭐 이러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과거로 회귀하고 박근혜 시대를 더 거슬러서 박정희 시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유신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짜증나. 그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뭐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가장 큰 수혜와 은혜를 입고 탄생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은혜까지요?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제 집권을 했음에도 어떻게 더 혁신하고 또 당의 시스템을 더 현대화하고 더 국민 정서에 맞는 당청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된 저희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에 뭐는 이런 끝날 길을 없는 입씨름 논쟁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근데 거슬러 게다가 올라가서 유신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문제 없었다고. 게다가 이 탄핵 문제는 이미 우리 국회를 넘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까지 받은 그런 사안인데 한편 말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렇게 존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탄핵을 부정한다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고 보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새로운 보수상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 지리멸렬한 보수가 제일 먼저 다뤄야 할 문제죠. 국민적 심판이 끝난 탄핵 문제에 언제까지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신념이나 또 상황 판단이 당 전체의 핵심 방향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안 나오시는 동안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이 없어졌네요. 섭섭하게. 그렇지만은 뭐 이 핵심위원장의 애국 충정이나 좋은 말로 하면은 뭐 지금처럼 거군이 또 뭐 좌판이 이런 저급한 논쟁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 육선 위원장이 그 논란이 된 발언을 많이 하긴 했지 않습니까? 왜 이제 과거죠, 과거. 이제는 안 합니까? 핵심위원장이 되기 이전에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학자로서의 자기의 자신의 소신과 또 뭐 그런 의사결정의 판단을 이제 뭐 존중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공당의 핵심위원장으로서 그런 과거의 어떤 학자로서의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위원들도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탄핵에 대해서 탄핵 찬성파들은 주인을 문 개 XX다. 주인을 문. 이런 표현도 있고 유신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혁신위원장만이 문제 아니라 같이 들어온 혁신위원들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였던데 여하간 이 혁신위원회 구체적인 혁신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당내에서도 문제가 그러니까 뭐 이런 보편적인 우려 속에 대려 자유한국당이 더 강한 핵심안이 나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핵심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센세이션하게 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존중하겠는데 근데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7명 의원들 중에서 딱 한 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왜 아무도 서명을 안 하세요? 왜 반대를 하세요?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겠죠. 안 의원님.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반대하세요? 비록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의원이긴 하지만은 당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왜 반대하세요? 자, 저희 당의 아니 의원님은 심재철 발의 동의하시잖아요. 네. 국회 부의장 같은 사람도 이 법하고 유사한 지금 특별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발의해가지고 저를 포함해 그것도 제가 또 동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소속 여러 의원들이 같이 공동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의원님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정당 의원도 20명 중에서 한 분도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물론 굳이 서명을 불참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법에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아마 특별법 반대하는 정당이나 의원님들은 국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악용된다는 두 번째는 이게 건가요? 안민석 의원님이 추진하시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 법안에 발 잘못 담갔다가 한마디로 폐가 망신하는 사람 여러 봤으니까 그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민석 의원이 누굽니까? 당장 최순실 사태는 제쳐놓고서라도 지난 19대 때 그러니까
국회 교문이 우리 안민석 의원이 간사를 하신 적이 있죠. 그죠? 18대 그거는 때죠. 뭐 해방 전 이야기고요. 예, 예. 그때도 하여튼 이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당시 정부 여당 법안을 모조리 제동 걸어가지고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게 한 그런 장본이 그건 뭐 악법이니까. 아마 대한민국이 헌정 역사상 2년 동안 소속 상임위에서 그것도 집권당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저를 해방 이후 최악의 불량 간사라고 칭했는데요. 그건 악법을 제가 막은 거고요. 그거 하고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은 이게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법인데 왜 오늘 제가 이제 그 발의를 할 겁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한 달 동안 제가 이 서명용지를 돌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 당 물론 저희 당 의원들도 18명이 서명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한 분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130명이 자유한국당은 한 분 하셨죠, 김성태 의원님. 한 분은 김성태 의원님은 뭐 저 때문에 억지로 뭐 마지못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말 저렇게 하는 과반수를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더 이상 을 지체할 수가 없고 뭐 국민들에게 20명만 더 오늘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돼요. 공동 발의는 그렇게 20명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투표할 때는 할 수도 있죠. 찬성을 몰래 찬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는 것은 당 차원에서 이게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18명하고 네. 그리고 18명 다 들어오고 바른정당에서 한 2명 정도만 더 추가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네. 법사위 소속 법안이거든요. 네. 법사위에 올리지를 않을 거예요. 올린다 할지라도 시간을 끌겠죠.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게 많은 동료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네. 이걸 그 의원들에 대한 헌법적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이 문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이견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공찰에 저도 공청회 2번이나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기됐던 이 소급 입법 문제나 또 이 명확성의 원칙에 그런 좀 어긋나는 개념들 또 과도한 그 적용 범위 가령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서 은닉 재산 그러니까 부정축제 재산이 가령 1,000억이다 500이다 이게 딱 드러나면 그걸 한수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일청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있다. 법안이 완전하지 않고. 예. 이렇게 제 어떤 4차례나 공청회를 한 제 법안에 대한 이렇게 흠집 내기 하는 건 유감스럽고요. 아니. 이 특별법 반대하는 정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당 해체 요구까지 직면하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가 걱정이 드리는 돼요. 말씀은 안민석 의원께서 이게 안민석 의원 마음은 이 정말 정의로운 법안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주길 바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또 이제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특유의 지금 이제 걸리면 물고 이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전체 합쳐서 127명인데요. 자, 이거는 그 중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126명이 아니, 서명하지 않았다는 아니, 의원의 네. 의치가 아니라 다른 야당 이런 반대 기류가 분명히 담배값 얘기하죠. 담배값 다른 얘기 이제. 야당 의원들 예. 저 물어뜯지 마세요. 요건 앞으로 더 할 기회가 국민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뉴스공장 청취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담배값이나 얘기해 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배값은 아니, 다른 그 프로에서 다 이전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담배값이나 이 지금 최순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담배값 인하가 반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담배값 부분은 네.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인하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러기 전에 이거는 문제는 분명히 자기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담배값 인상은 사실상 사실 처음 나왔어요 오늘. 웬일이 연습하십니까? 정권 차원에서 뭐 세수 정대 목적 외에는 하나도 그러니까요. 달성한 게 없다. 국민 건강과는 무관했다. 아니 그때 보건복지부의 금년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국민들 당시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이 보건 정책 건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담배값 인상을 대폭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라는 입장에서는 그 결론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시뮬레이션 했지만은 담배값 인상한다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일시적인 검열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적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면은 그런 사회 여건 속에서 담배 피우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실제 흡연율은 안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담배값 인상으로서 거꾸로? 세수정대만 된 거고. 금년 정책 일환이라는 거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당시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네. 부자들보다도 만만한 서민들 호주머니 틀겠다는 서민 정세였고요. 네.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세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그치하는 거거든요. 돈 많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세 정의에도 그랬더니 올바른 이제 것이고. 서민 감세라고 담배값 인하를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이 논란 이전에 과거에 자신들의 그런 거짓 주장에 대해서 그런 허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부터 이 논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잘못했죠. 지난번 비정규 문제도 DJ 노무현 정권에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양산하는 담배 이야기하다가 법안이 비정규 이야기를 왜 만들어져서 하세요? 그거 자기 고백해달라 그랬고 저희 당도 분명히 담배값 인하 이 법안을 낼 때는 정책을 낼 때는 국민들한테 자기 고백해야 됩니다. 거짓말 한 지난 거죠? 정권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거짓말 한 잘못된 거죠. 판단을 한 것이고. 거짓말 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서민들만 담배값 증가된 이 담배값 인상 부분을 일정 부분 지금 세수 정대가 올해만 하더라도 20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세수 정대의 낙수 효과만 봤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담배값 인하는 이제 자기 고백과 함께 가져가는 게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특별법에 유일하게 서명한 김성태 의원님은 자한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하고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오늘 거짓말 했다고는 시인 안 하셨는데요? 그 시인한 거 아니세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잘못된 판단이지. 그걸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뭐 정책을 위반하고 법안을 금년 위반한. 정책 때문에 담배값 올렸다는 그거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정책의 판단일까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살짝 그냥 이름 바꿔서 그냥 거짓말이었다고만 담배값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올려가지고 국민 건강 그러니까 금년 인구를 갖다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줄일 수 판단은 있겠다. 잘못됐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안 줄 국민들을 때- 속인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국민을 속인.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론은 국가적 세수만 정대됐고 지금 이제 20조의 세수 정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추경 11조를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추경으로 이제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이 담배값으로 추가로 적으로 발생한 세수가 있다면은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게 자기 고백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나. 그런